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의 집 현관에 걸어두세요. 그래야만 분명 그 어떠한 원도 여러분의 가정에는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도 제대로 알고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여 오늘은 이 종을 제대로 걸어두는 방법에 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리실 적에 복조리를 돌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네, 항상 구정이 되기 전날 밤 복조리를 돌렸던 그 시절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는 새해가 되며 봄이 되며 우리 집안에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했던 우리의 전통 풍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복조리가 사라지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 풍수 인테리어에서는 현관에 종을 걸어두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은 기독교이든 가톨릭이든 불교이든 아니 그 어떠한 종교이든 아주 신성시하며 또 반드시 사용을 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에 부정한 기운이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 조상님들도 나라가 새로이 창업을 하면 반드시 하는 것이 그 나라를 대표할 만한 큰 종을 주저하는 것이었죠. 맞습니다. 이 종은 세상의 거의 모든 종교 또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큰 운을 가져오고 불행을 막아주는 것으로 사용을 했던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여 집안에도 이 종을 하나씩 걸어두면 아주 좋다고 풍수에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분들이 이 종을 제대로 걸어두는 방법에 관해서 잘 모르고들 계시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 종을 언제 달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이 종을 어떻게 달아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현관문에는 무엇이든 걸어두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그 집의 번영을 상징하고 명예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여 그 어떠한 도시이든 또 국가이든 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또 그곳으로 진입을 하는 곳에 아주 성대한 문을 만들어 두고 있죠. 물론 현대에도 수많은 도시들이 다 그러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역시 그러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들어오는 문, 즉 이 현관은 가장 깨끗하고 또 가장 성대하고 또 가장 정갈해야 하는 곳이죠. 네, 그곳은 바로 여러분의 얼굴이니까요. 여러분, 하여 이곳에는 그 어떤 것도 붙여두거나 걸어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이 현관에 걸려있는 것, 또 붙여져 있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떼세요. 네, 그것은 여러분의 가족들의 번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고 또 그분들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타인들에게 명예로움을 얻도록 하는 기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종입니다. 네, 또 종을 대용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종을 걸어두는 원칙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종에 관한 이야기는 몇 번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종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몰라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며 또한 이 종을 잘못 걸어두시는 분들 역시 많으시더라고요. 네, 이 종의 정확한 위치는 현관문 안쪽에 거시는 것이며 또 중문이 있으시다면 이 중문 바깥쪽에 거시는 것입니다. 물론 중문 안쪽에 거시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으나 절대 이 종을 현관문 바깥쪽에 거시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네, 이는 들어오는 복을 쫓아내는 행위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높이는 무조건 집안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이 올려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명예나 번영은 우러러 보아야 하고 또 존중을 받아야 하며 또 대우를 받아야 하기에 항상 가족들의 키높이보다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걸려져 있는 종은 분명 큰 풍수적인 기운을 발휘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모든 사회적인 활동이 대우받는 또 존경받는 그것이 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가정에는 모든 불행의 기운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행복과 번영을 얻게 되시겠죠. 세 번째로 여러분, 종을 걸어두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종은 자체적으로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여 차가운 계절에는 절대 걸려져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1년 내내 귀찮다고 걸어두시는 분들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맞습니다. 가을이 오면 종은 떼시는 것이고 또 봄이 오면 종은 다시 거는 것입니다. 하여 입추가 되는 날에 맞춰 종을 떼시는 것이 원칙이고 또 입춘이 되는 날에 맞춰 종을 다시 거시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떠한 것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좋은 것이고 또 자기의 역할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기운을 다 발휘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좋은 기운만 가득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분명 이 종을 제대로 걸어두는 것,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에 불행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종을 대용하여 걸어둘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이 종을 대용하여 건양다경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셨으며 또한 일반 가정에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복졸이라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네, 분명 여러분의 가정은 불교를 종교로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기독교를 종교로 또 가톨릭을 종교로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식물이 바로 이 종을 대용하여 걸려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십자가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절의 식물이나 또 그 외 종교의 식물들이 그 역할을 대용하여 걸려질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꼭 명심하셔야 할 것, 여러분의 가정에 걸리는 그 어떠한 식물도 이 종이 걸려져야 하는 원칙에 벗어나도록 걸려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간혹 대문 밖에 십자가 표시를 걸어두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는 정말 잘못된 설치법이며 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인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이 역시 반드시 여러분의 가족분들의 키 높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든 시선의 아래에 있는 것은 존경을 하고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누리고 사용하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여러분 과한 것은 무조건 나쁜 것입니다. 아마 분명 많은 분들이 집안에 좋다고 해서 현관에 이것도 두고 저것도 두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그 어떤 장점도 없으며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네, 분명 현관에 누가 좋다고 하여 부적을 붙여두신 분들도 그리고 소금단지 같은 것을 두신 분들도 또 앞서 말씀드린 종을 많이 걸어두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물론 달마도 같은 것들 또 염주나 종교의 사진 같은 것들을 붙여두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간혹 무속적인 것, 네, 소 곶두레 같은 것들을 두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이건 모두 치우셔야 합니다. 네, 좋은 운은 절대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난잡스러운 곳으로는 들어오지 않으며 오히려 이 기운들은 서로 충돌을 하여 집안으로 불행의 기운만 가득 몰고 올 것들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소망이나 소원은 하나만 있을 때 그것이 집중이 되는 것이고 또 성취가 되는 것이며 또한 이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다른 간절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저것 좋다고 하여 막 가져다 두시는 것은 그것은 절대 간절함도 아니고 그 어떠한 소망도 아니니 그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원칙은 집안 어디든 다 그러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당 장소에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시는 딱 하나만 두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여러분의 삶은 번영일로를 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풍수 물품 중에서 가장 좋다고 말해지고 있는 종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이제 다가오는 여름 여러분의 가정 현관에 종 하나씩 꼭 달아두시도록 하세요. 네, 분명 큰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